오늘 6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다음에 홍남기 부총리 또 이 양반 또 저기 기자들한테 그쭉 해서 브리핑하는 거 보셨어요? 국민들이 또 뭐가 뭔지 모르는 소리라서 그 30분 브리핑 못 듣고 있었을 겁니다. 보셨어요?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는 잘 못 느꼈고 전반적으로는 뭘 느꼈냐? 재난지원금을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기자가 했어요. 거기서는 정색하면서 제가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굳어진 게 오늘 홍남기 발언을 보고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두루뭉술한 답변이 아니고요. 재난지원금 2차 절대 없습니다라고 감히 장관이 그거는 월권적 발언이에요. 그거는 국민과 당과 청와대와 국회의 뜻에 맞춰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거는 두루뭉술하게 이런 얘기하는 건지 저런 얘기하는 건지 모호하게 얘기하다가 그 얘기 나오니까 눈빛이 확 빛나면서 절대 제가 말씀드리는데 없습니다. 그걸 딱 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권력구조 생각을 완전히 굳혔어요. 그 소신을 장관이 그렇게 단호하게 할 수 있나? 그 얘기입니다. 저는. 딴 디스나 하랍니다. 이 사람이 원고 없으면 말이 안 되는 사람이더만. 그냥 눈 똑바로 보고 말을 못 하더만요. 이 사람이. 대화가 안 되더만요. 질문 딱 받고 그 문제는 말입니다.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습니다. 이게 안 되더군요. 경제정책은 모르겠고요. 월권에 대해서 제가 화가 난 겁니다. 오늘. 명백한 월권적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느낀 거는. 이제 뭐 하나하나 경제정책 따지기도 귀찮아요. 도대체 76조를 어떻게 쓸 건지 그 3차 추경안 PDF부터 자료 추적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질이 나서 추적을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 정보를 알아내려면은 또 자료 찾아봐야 되거든. 나도 지쳤어 이제. 나도 지쳤어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전체 구성이 얼마 돼서 전부 100%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걸 알고 싶은데 그 전모는 절대 얘기해 주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금액도 생각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해요. 이렇게 나열하지. 전체 100% 비율을 내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절대 장표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포탈에 나온 기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인 미통당이 오케이 했어요. 추경에 대해서 미통당이 김종인이 이해할 만하다. 그렇게 워딩을 딱 뽑았어요. 김종인이 그렇게 나온 게 좋은 거죠. 미통당 인기 올라갈까봐 걱정하시면 어떡합니까? 콜 받고 따당 땅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지금 저거 추경에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요. 그만큼 위기니까요. 수치가 너무 안 좋으니까요. 추경이 빨리 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문제는 제가 오늘 홍남기한테 어이가 없는 거는 두 개입니다. 두 개의 월권적 발언인데 첫째는 아까 말한 2차 재난지원금 같은 건 절대 없다라는 발언이 월권적 발언이고요. 둘째는 시간에 대한 월권적 발언입니다. 미래에 대한 월권적 발언. 인간의 범위를 넘어선 월권적 발언. 앞으로의 경제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후에 들어갈 돈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말하는 거. 그거에 제가 열을 받았어요. 오늘 발표하는 계획은 완전히 유동적 계획이라는 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3달 뒤에 자기 말이 어떻게 바뀔지 그 운명을 모른단 말입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예산안 짜는 그 스타일로 세상 경제를 바라보는구나. 제가 제일 답답하고 아득한 건 그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아요. 돌발 요인이 계속 생겨서 일반적인 경제 시기에서 한 기업이 사업부에서 예산 짜는 것도 꼼꼼하게 다 짜도 변동 요인이 수없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위기는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규모에 있어서나 방법에 있어서나 모든 걸 열어놓고 대응한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발표한 숫자가 픽스가 안 돼요. 뉴딜에 이렇게 몇 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계획이 최종 계획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답답하게 느낀 거는 그거예요. 뭘 믿고 저런 얘기를 할까?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답답하더라고요. 규모에 있어서나 방법에 있어서나 모든 것이 열려있고 기민하게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답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기계적으로 숫자 딱딱 짜놓는다고 해서 경제가 그렇게 알아서 흘러가주나? 4차 추경이 나올지 안 나올지 지가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뭐냐면 선을 계속 긋는 거죠.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국물도 없어. 이걸로 끝이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 정도 썼으면 됐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 이번 3차 추경이 문제가 아니라 4차 추경이 필요한 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진정한 대화예요. 4차 추경을 또 이만큼 규모로 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경제 위기가 절대 안 온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보건 방역을 잘하고 이렇게 잘 돼가지고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솔직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4차 추경 같은 것은 무조건 배제된 절대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간의 신이 노하신다. 자기가 결정해서 말할 수 없는 일을 결론 난 것처럼 말하는 것에 너무 화가 난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짠 3차 추경 계획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경제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얘기를 막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선을 그을 수 없는데 자꾸 선을 긋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단호해요. 딴 건 다 두루뭉술이 하면서. 그냥 공직자의 자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뭐 돈을 적게 쓰는 계획을 잡을 수도 있고요. 돈을 많게 쓰는 계획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속이 너무 많이 보이고 공직자의 기본 요구 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걸 보고 제가 대통령 권력 구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이명박이처럼 조인트 까면 또 다 만들어 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니까 저렇게 기어오르는 겁니다. 재난지원금 준 게 무척 억울했던 거죠.